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편에 이어 금원사대가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후세 사람들이 금원사대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전인, 앞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요 미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일종의 관용적인 얘기예요. 전인 미발. 그러니까 앞 사람이 미처 발명하지 못한, 그러니까 개발하지 못한 것을 개발했다. 이 앞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중경을 유시해서 금원시대 이전의 의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경 이후에 금원시대 그 사이가 무려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금계요략과 소시제병원으론하고 몇 개의 그와 같은 책들을 빼놓고는 이렇다 할 처방이 사실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시대 사람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개발했다. 예. 그러니까 없었던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느 경서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걸 창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사대가들의 여기도 보면은 신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학문의 독특함과 이거는 제가 잘못 썼는데 방요의 탁월함은 금원사대가의 처방은 각각의 어떤 그 독특한 점과 뛰어난 면이 있죠. 예. 그것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힘이 믿고 도움을 받고 있으나,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싫든 좋든 간에 그 개인의 기호에 관계없이 중경의 고방, 금원사대가를 기점으로 한 후세방, 그리고 금원시대죠. 그리고 명대의 온병학, 그리고 청대의 다시 상한론. 요거죠. 그러나 이것을, 그러니까 고방과 후세방으로 기준을 했을 때, 금원시대가의 업적은 한의학의 어떻게 보면은 정점을 이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오늘날까지도 금원사대가를 배제하고는 한의학을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분들의 업적은 존중받아야 되죠. 예. 이에 대해서 그러나 비판하는 여론도 있죠. 예. 자, 비판하는 경우와 칭송하는 그 평론이 극상반대로 갈라졌다. 이 비판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명대의 장경학 선생이죠. 장경학 같은 경우는 아주 되게 엄청나게 비판을 가했어요. 그리고 칭찬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의학인문의 저자 이천이죠. 이천 선생 같은 경우는 의학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인문, 금원사대가의 장점들을 추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장준경 선생의 상한론 파트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인문은 일종의 그 이전의 의학들을 집대성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점은 이것이 의학인문이 전부 다 시의 형태로, 칠언율시의 형태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청대의 사고전서에서 의서를 전부 다 수집하고 그것을 필사하는데 의학인문은 제외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자기 글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글을 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는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천에 자기의 그 주관적인 의학관이 없다는 거죠. 다 남의 이론을 갖다가 재편집한 거죠. 물론 이런 책도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임상서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요런 점은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의학 입문을 청대에 예를 들어 사고전서에서 각종 의서를 기록을 할 때에 제외가 된 이유는 독창성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것을 그대로 또 비교적 다른 시각에 썼지만 동의보감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동의보감은 허준 선생의 집대성, 중국 그 의학사를 다 집대성해 놓은 임상서라고 하기도 어렵고 백과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방대하니까. 예.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동의보감은 물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금원사대가라든가 여러 학설을 허준 선생의 안목에 의해서 재편집됐다고 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창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동의보감 또한 의학입문류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어떠한 의학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예. 그것이 1900년, 그러니까 18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재마 선생이 사상의학이라는 체질에 의한 사상의학은 나름대로 굉장히 독창적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마 선생의 그 사상의학을 공부를 한 적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뭐 시험 보기 위해서 좀 봤다든가 그 이후로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치는 독창성에 대한 가치, 새로운 어떤 해석학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돼요. 예. 자, 명대의 조헌가라는 분이 그의 저서 의관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상한론을 읽고 동원의 글을 읽지 아니하면 내상이 불명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는 수가 많다. 자, 또 동원의 글을 읽고서 단계의 석을 읽지 않으면은 음어의 개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다. 또 단계의 글을 읽고서 아마 설시는 설립제를, 명대에 아마 설립제 같은데 장경학이 이 설립제의 이런 학설 같은 걸 많이 인용했어요. 아마 나름대로의 당대의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시의 글을 읽지 않으면은 진음과 진양이 이 개념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또 많다. 그러나, 이거, 우리가, 의사학 시간에 이게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과연 예과 2학년 학생들이나 지금 의사학을 언제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와 같은 거를 예과 학생들이나 본과 1학년 학생들, 심지어는 학부에 과연 이와 같은 내용이 중요한가?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은 사람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여기에는 이동원과 상한론을 이분법적으로 내상과 외감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또 단계의 글을 알지 못하면은 음어의 개념을 이해 못한다. 심지어는 설시의 책을 읽지 않으면은 음어는 뭐고 또 진음은 뭐예요? 또 진양은 뭐고? 이게 일종의 다 이런 건 자음지제 쓰고 요거는 보양지제, 예를 들어서 부자지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와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편견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걸 봤을 때 상한론은 얼마나 허접한 책으로 전락하겠어요.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의사 가운데는 아직도 이와 같은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평생 가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인식을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무식 속에서 이와 같은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공부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편견을 부시는 데는 공부하는데 10배 이상의 노력을 갖지 않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자, 이천의 의학입문 외집건 중에 보면은 단계로 거쳐서 장사로 들어가니, 장사는 중경 선생이 그 장사 태수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경을 말하는 거예요. 단계를 거쳐서 장사로 들어가니 가을에 물살이 아주 깨끗하고 맑다. 아주 깨끗하고 정말 투명하다. 또 하간을 거쳐, 유하간 선생을 말하는 거죠. 유하간을 거쳐서 동원을 걸으니, 동산에, 그러니까 봄동산을 거느리니 이동원 선생이잖아요. 산에, 봄에 그 산의 그 전경이 홍자다. 아주 빨갛게 꽃들이 그냥 쫙 폈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소 상대적이잖아요. 예. 이거는 춥고, 이건 따뜻하잖아요. 기운이. 제가 그 의학입문을 공부하면서 이 글에, 일단 이천 선생이 워낙 글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내용도 잘 몰랐을 뿐더러 젊었을 때니까 이 문학적인 어떠한데 제가 매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때 저도 의학입문을 한 1, 2년은 뭐 붙들고 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좋은 점 있죠. 그때 많이 여러 가지 이제 배운 거는 저도 평생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단계, 장준경 선생, 유하간, 이동원, 장자와는 오히려 빠졌어요. 아마 장자와는 이 장사의 그 장준경 선생 계보를 이었기 때문에 빠뜨린 것 같아요. 이거를 이 네 분을 4대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마다 4대가의 개념이 조금씩 틀리다고 봐야 돼요. 자, 기구 인형 맥들 중에 요거는 이천 선생의 글이에요. 그 저기 의학인문에 상한을 논하는 데 있어서 상한은 태양에서부터 비롯되니 경에 이르기를 풍은 간을 상하고, 그러니까 희라고 하는 거는 좋아하다 이런 소리가 잘 상하게 한다. 착할선이라고 쓰기도 해요. 착할선. 착하다가 아니라 무엇을 잘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풍은 간을 상하기를 잘하고, 한은 신을 잘 상하게 하고, 선은 심포를 잘 상하게 하고, 습은 비를 잘 상하게 하고, 열은 심을 잘 상하게 하고, 조는 폐를 잘 상하게 한다.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이게 이제 내경의 소문에 아마 있는 내용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 다 배웠죠.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설이에요. 이 자체가 가설이에요. 가설이라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비난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학문도 가설에서 시작돼요. 어떤 학문이라도. 과학도 가설에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이 가설이 연구와 실험에 의해 가지고 입증되느냐 안 되느냐, 입증이 안 되면 그건 가설로 남는 거예요. 입증이 되면 정설로 남는 거고. 여기 보면은 풍은 반드시 간을 상하게 한다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풍은 간을 상하기가 쉽다, 이렇게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 글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 풍은 간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도, 비도, 폐도, 심도, 심포도 상하게 할 수 있는데 유독 간을 잘 상하게 한다. 조는 모든 것을 다 상하게 하는데 유독 폐를 잘 상하게 한다.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심포하고 심, 우리가 오장육부가 아니라 육장육부라고 그러잖아요. 심포가 들어가잖아요. 장에. 그게 왜 그러겠어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년은 12달이잖아요. 1년은 12달. 그렇기 때문에 육부라고 해야지 이 숫자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에 그냥 뭐랄까 아주 맹신하는 분들은 뭐 저를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삼음 삼양, 6개로 여서를 맞추잖아요. 이게 음양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심포라는 걸 딱 만들어낸 거죠. 이런 거를 억지로 규명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과거의 학문이에요. 이런 거는. 이 류로서 미뤄 본다면은, 자, 요거는 누가 한 거냐면 주담계가 주장한 거예요. 풍은 소양에서부터 비롯되고, 습은 양명에서 비롯되고, 선은 삼초에서 비롯되고, 한은 태양으로서 비롯된다.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천은 이 설은, 단계의 이 학설은 경강부회인데, 제 입장에서 이건 경강부회거든요. 여기서 왜 갑자기 또 삼초, 양명, 태양, 이런 게 나오냐 말이에요. 이천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단기 학설에 대해서 독특경지. 독특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최고의 찬사예요, 이거는. 독특이라고 하는 거는. 내경리의 요지를 홀로 얻었다. 이 독특이란 말을 누가 역사적으로 처음 썼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당나라 한태지가 독특이란 말을 써요. 맹자가 공자 사후에 공자의 요지를 독특했다. 이 말을 썼어요. 요거를 그대로 주자의 그 대학 서문을 쓸 때에 맹자가 독특기종이라는 썼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주자가 처음 쓴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태지 선생이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태지가 이와 같은 말을 썼을 때 한태지의 생각은 과연 무엇을 받길래 이와 같은 말을 썼겠느냐. 맹자를 이해한 거예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이해하지 않았으면은 이와 같은 말은 결코 우연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용한 거죠. 이천이 의학임을 쓸 때 다 차용한 거죠. 그 말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찬사예요. 그래서 그 의학인문의 단계 학설을 많이 갖다 집어넣었어요. 잡병할 때. 그래서 중경이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거를 바랬다. 이건 궤변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 이천과 조홍가의 말은 다른 게 아니라 4대가의 좋은 점을 취하면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가 있으니 이게 말은 맞죠. 그래서 이천이 이 사람들의 장점을 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치면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잘못하면은 제가 지나친 개념 논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가의 처방이 중경의 처방과 더불어 약반이라가 동등하다, 비슷하다. 이 사람의 말은 이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천이 도가 높이가 일척이 되면은 그 해악 마구가 높이는 일장이 된다. 좋은 점이 하나라면은 그 해악은 10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제가 경학전서에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 가득 생각이 나가지고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것이 불교 성가의 선승들이 쓰던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 해서 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들한테 미치는 그 해악은 10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천은 알지 못한 거다. 이 사람의 의도는 그거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배우고 있죠. 지금까지. 중경은 우리 한의학의 기준, 종사라는 거는 뭐 큰 선생이다. 그러니까 중심, 기준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금원체가 더불어 같이 동렬로 논할 수 없는데
조홍가와 이천 같은 경우는 중경 선생을 동렬로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폄하까지 한 거죠. 자, 어디서 폄하했느냐? 사람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상한론만 읽고 동원의 글을 읽지 않으면은 내상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정말로 무지몽매한 말이에요. 폄하하니 두 사람이 중경을 알미 아주 천하다, 얕다, 조금만 아는 거다. 이런 거는 요 문체는 막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예, 원래 이렇게 써요. 이게 문체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는 문체가 있어요. 이거 고문의 형식이에요. 예. 청나라 서대춘, 우리가 말하는 그 서령태죠. 서령태의 의학 원유론에 보면은 명나라 사람들이 4대가 설이 있는데 장준경, 유화관, 이동원, 주단계 네 사람을 갖춰서 이것은 이 사해인이 4대가의 설로 주장하는데 주장해서 청고의 의종이다. 이 네 분들을 하니 이것은 진실로 무지 몽매한 말이다. 무려 준경 선생은 그 이전에 내려오는 천고의 의학들을 집대성한 뛰어난 선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로 비교하자면은 공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재인식을 한 거예요. 중경에 대해서, 상한론에 대해서 공자, 유교의 공자가 있듯이, 공자와 맹자가 있듯이 한의학에는 중경이라는 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극도로 칭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중경에 대해서는 만분의 1도 바라볼 수가 없다. 이거는 서령태의 여기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뭐 제 글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인용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견해를 피력한 거예요. 애석하다. 서대춘은 의종, 우리 의학의 기준이 중경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일찍이 뭐라 그랬냐면은 중경의 치법은 내경에 모두 근본하고 중경의 처방의 약물은 모두 신농 본초에서 근본을 한다고 하니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자서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말이 옳지 못한 것은 마치 노자의 무리, 노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뭐라 그러냐, 입만 열면 공자는 우리 선생의 제자다. 이게 자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퇴지의 글에 보면 나와요. 이게 원도편에서 보면 도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공자는 우리 선생의 제자다. 또는 불교래. 공자는 우리 선생의 제자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심지어는 입으로만 전한 게 아니라 글로서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말을 하면은 그 당시의 유가들은 맞아, 우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공자는 노자한테 배웠다. 배울 수 있죠. 공자는 어린애한테도 배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얘기에 보면은 공자가 나는 노담한테서 들었다. 문저 노담 이런 말이 있어요. 노담이 노자라는 거예요. 제가 자서에서도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노자는 가공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보는 노자의 도덕경은 거의 전국 시대 말기 한나라 초기에 그러니까 한나라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는 거의 황노학과 노자의 사상을 가지고 통치의 개념으로 자리 잡혔었다. 그것이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동중서에 의해서 유가로 다시 바뀌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서령태는 상한론 해설에 있어서
가금에 상한 내 소집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자기 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글을 우리가 표절 조금만 해도 책을 논문이나 어떤 책을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25%를 넘어가지 않으면 표절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거의 100%를 갖다가 자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끔 글을 그대로 갖다 뭐 조금만 인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갖다가 한 거예요. 심지어 글 쓰는 게 물론 어렵죠. 인문학이나 어떠한 거든지 과거의 많은 학설들을 기반으로 하면서 발전시키기 때문에 과거의 어떠한 논리라든가 가설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나친 표절이 많단 말이에요. 다 남의 글 갖다 베끼고. 연암 박지원 선생이 조선시대의 학자들의 거의 80%는 표절이다. 주자처럼 그대로 자기 방식대로 쓰지만 알고 보면 다 표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글들이 많았지만 성리학에 나름 독특한 그 설도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다. 금원 명청의 제일 많은 의사들, 자, 요게 제가 표절한 거예요. 맹자에서. 저것이 이거보다 좋은 것은 있지만, 요거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표절한 거. 원래는 요런 거 할 때 따옴표를 해야 돼요. 이건 아마 제가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예. 실증을 어지럽히는 거에 있어서는 똑같다. 제가 지금까지 논변하는 가운데에 누구를 일방적으로 칭송하고 누구를 일방적으로 훼손했겠느냐. 제 주장은 뭐냐면은 실증 오직 이것을 위주하고 근거 없는 이론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니 저 4대가의 명처방들이 이름이 있는 처방들이 탁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침내 그 이치가 무엇인가 와닿지 않는 게 있다. 오늘은 강의는 뭐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4가지는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